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비행 중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고장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력, 통신, 냉각 시스템까지 완전히 멈춰버린 건데요. 기장이 연기 냄새를 맡고 급히 독일에 비상 착륙했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비행기가 한순간에 날지 못하는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못 고친다며 손을 들었는데요. 고치려면 18일은 걸린다던 미국 전문가들. 그런데 한국에서 온 3명의 평범해 보이는 기술자들이 3일이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코웃음 쳤죠. 한국 기술로 우리 대통령 전용기를. 하지만 이들이 발견한 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연 한국 기술자들이 에어포스원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충격적인 사건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홉킨스입니다. 미 공군 대령이고요. 15년간 에어포스원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해왔어요. 에어포스원이 바로 대통령 전용기죠. 제 일은 이 비행기가 매일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비행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전선 하나하나, 컴퓨터 하나하나, 엔진 부품 하나하나까지요. 교과서보다 더 자세히 공부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수리해왔거든요. 에어포스원은 저에게 제 아이 같은 존재예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죠. 오늘은 3월 16일이에요. 화요일 오후고요. 저는 펜타곤 건물 깊숙한 지하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제 사무실에는 창문이 없어요. 벽면은 온통 컴퓨터 화면으로 덮여 있고 곳곳에서 초록색 불빛이 깜빡이고 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죠.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서양 상공을 날고 계세요. 세계 지도자들과의 중요한 회담을 위해 독일로 가시는 중이거든요. 저는 가장 큰 화면으로 대통령의 비행기를 지켜보고 있어요. 화면에는 바다지도 위를 천천히 움직이는 밝은 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비행기는 적절한 고도로 날고 있고 속도도 맞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수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모든 게 괜찮았어요. 저는 항상 미국 기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비행기를 만들어요. 최고의 컴퓨터도 만들고요. 최고의 모든 것을 만들죠.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따라하려고 하지만 절대 우리만큼 잘할 수는 없어요. 특히 한국 말이에요. 저는 한국 기술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휴대폰이나 자동차도 만들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미국 아이디어를 베낀 것 같아요. 진정한 혁신은 없다고 봐요. 진정한 실력도 없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네요. 정확히 오후 3시 47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밝은 점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 그냥 그렇게요. 1초 전까지 대통령의 비행기가 있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없어져 버렸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면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키보드를 마구 눌러봤어요. 혹시 컴퓨터 문제일 수도 있고 화면이 고장났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뱃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정말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전기를 잡고 말했어요. 관제탑, 여기는 홉킨스예요. 에어포스원이 화면에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대령님. 3분 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3분이요? 저한테는 3초 같았는데 말이에요. 백업 관제센터에도 연락해봤어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연락 안 됨. 신호 없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에어포스원이 그냥 사라질 리는 없어요. 백업 시스템에 백업 시스템까지 있는 비행기예요. 우주선보다도 더 많은 안전장비가 있는데 말이에요.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빗발치듯 걸려오고 벽면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조용했던 컴퓨터 소리가 이제는 급박한 목소리와 경고음에 섞여 있었어요. 그때 직통 전화가 울렸어요. 제 상관이 응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전화였거든요. 홉킨스, 당장 여기로 와. 샌더스 장군의 목소리가 며칠 동안 못 잔 사람 같았어요. 복도를 뛰어서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군화 소리가 딱딱한 바닥에 크게 울렸어요. 다른 장교들도 같은 방향으로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모두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샌더스 장군이 책상 뒤에 서 있었어요. 회색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평소 완벽했던 군복도 구겨져 보였어요. 뒤쪽에는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여기저기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인사도 없이 바로 말했어요.
에어포스원이 독일에 비상 착륙했어. 모든 전력 시스템이 고장났고 모든 통신 시스템도 고장났어. 냉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기장이 기내에서 연기 냄새를 맡았다고 해.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털썩 앉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장군님? 우리도 몰라. 확실한 건 대통령은 안전하다는 거야. 비행기는 독일의 작은 공군기지에 착륙했어. 하지만 비행기는 완전히 죽었어. 전력도 불빛도 아무것도 없어. 머리를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수리팀에서 뭐라고 하나요? 지금 살펴보고 있어. 하지만 초기 보고는 좋지 않아. 메인 전력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어. 안에서 녹아내린 것 같다고 해. 녹아내렸다고요? 겨우 말할 수 있었어요. 마치 화로에 넣었다 뺀 것처럼 말이야. 샌더스 장군이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계속 말했어요. 우리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영국은 안 된다고 했어. 프랑스도 안 된다고 했고 독일도 안 된다고 해. 모두 적절한 지식이나 부품이 없다는 거야. 저희가 직접 고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18일. 더 걸릴 수도 있어. 18일이요?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회의 일정이 있었어요. 미국에는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고요. 적들은 우리를 비웃을 거고 친구들은 우리에 대한 신뢰를 잃을 거예요. 샌더스 장군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봤어요.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무슨 선택지죠, 장군님? 한국 정부에서 전문가 팀을 보내겠다고 제안해왔어. 3일 안에 고칠 수 있다고 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장군님. 한국 기술은 그냥 우리 기술의 싸구려 복사품이에요. 우리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기밀 장비를 다룰 수 없고요. 이건 미국의 비행기예요. 우리가 직접 고쳐야 해요. 장군이 조용히 말했어요. 마리아,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니면 제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18일이나 기다릴 수 없어. 대통령의 일정도 미룰 수 없고 우리 평판도 떨어지게 될 거야.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 자존심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장군님. 한국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실력이 없어요. 샌더스 장군이 책상에 앉았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늙어 보였어요. 마리아, 너를 오늘 밤 독일로 보낼 거야. 한국 팀을 감독하고 보면 안 되는 걸 못 보게 하고 일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해. 장군님, 이건 정말 실수라고 생각해요. 실수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서류가 가득한 폴더를 건네주셨어요. 비행기는 2시간 후에 출발해. 일주일치 짐을 싸.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받았어요. 안에는 독일 활주로에 어둡고 조용히 서 있는 에어포스원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해변가에 밀려온 거대한 고래 같았어요. 죽어서 생명이 없는 모습이었죠. 폴더 아래쪽에는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 3명의 사진이 있었어요. 평범해 보였어요. 중년이고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행기를 구해야 한다는 건가요? 폴더를 덮고 샌더스 장군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장군님, 뭘 하고 계신지 아시길 바라요. 나도 그래, 마리아. 그의 사무실에서 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2시간 후에 저는 독일로 가는 비행기에 탈 거고 거기 도착하면 한국 사람들을 믿고 제가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을 고치도록 맡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 될 것 같았어요. 독일로 가는 비행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군용 수송기에 앉아서 작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아래로는 대서양이 어둡고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에어포스원이 추락할 뻔했던 그 바다였죠. 그 사진들에서 본 것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활주로에 죽은 새처럼 앉아있는 비행기 말이에요. 불빛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생명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생각만 해도 속이 아팠어요. 마침내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착륙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독일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모든 냄새가 달랐어요. 집 냄새가 아니었죠. 군용 지프가 기지를 가로질러 저를 태워다 줬어요.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뚫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봤어요. 에어포스원을. 활주로 끝에 앉아있는데 정말 끔찍해 보였어요. 이 비행기를 수천 번 봤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평소에는 불빛과 활동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모든 걸 점검하는 지상 승무원들이 있고 엔진이 조용히 윙윙거리고 날개와 꼬리에 작은 불빛들이 깜빡거렸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완전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하고 고요했어요. 마치 유령 같았어요.
지프가 멈췄고 저는 천천히 내렸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비행기에 더 가까이 걸어갔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어디에도 불빛이 없었어요. 에어컨이나 냉각팬 소리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홉킨스 대령님? 뒤돌아보니 공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저에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였고 회색 머리에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콜린 그리어 준장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리어 장군이 걱정스러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30년간 공군에서 복무한 사람이에요. 그간의 경력 동안에 많은 걸 다 봤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엔 무서워 보였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장군님? 제가 물었어요. 안에 들어가서 직접 보세요. 에어포스원 안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어요. 이 비행기 안에는 수백 번 들어가 봤어요. 모든 복도, 모든 방, 모든 스위치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밤엔 완전히 다른 곳 같았어요. 비상등이 희미한 빨간 빛을 내고 있었어요. 모든 게 이상하고 으스스해 보였어요. 공기에서는 탄 플라스틱과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났어요. 텅 빈 복도에서 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리어 장군이 메인 전력실로 저를 안내했어요. 모든 전기 시스템이 모이는 곳이에요. 평소에는 깜빡이는 불빛들과 컴퓨터의 조용한 윙윙거림으로 가득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메인 전력 박스는 비틀어지고 녹아 있었어요. 전선들이 죽은 뱀처럼 늘어져 있었고요. 금속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런 손상은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속삭였어요. 우리도 몰라요. 그리어 장군이 말했어요. 아담스 기장이 정상적으로 비행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하나씩 말이에요. 그 다음에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요. 윌리엄 아담스 기장은 저희의 최고 조종사예요. 8년간 에어포스원을 조종해왔어요. 그가 뭔가 잘못됐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담스 기장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잠을 자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런 건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파괴된 전력 박스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희미한 빛 속에서도 이게 일반적인 마모나 손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일반적인 장비 고장도 아니었어요. 뭔가가 비행기를 안에서부터 공격한 것 같았어요. 저희 수리팀이 6시간 동안 살펴봤어요. 그리어 장군이 계속 말했어요. 손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해요. 미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부품들을 가져와야 해요. 최소 2주는 걸릴 거고요. 3주가 될 수도 있어요. 2주요? 3주라고요? 대통령이 비행기가 고장난 채로 독일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모든 적들이 비웃으면서요. 비행기의 다른 부분들도 돌아봤어요. 모든 주요 시스템이 손상되어 있었어요. 통신, 항법, 생명 유지 시스템 모든 게 말이에요. 마치 누군가 비행기의 뇌를 꺼버리고 태워버린 것 같았어요. 장군님, 이런 걸 본 적이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3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죽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점검을 마치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독일의 밤 공기가 비행기 안의 연기 냄새를 맡은 후에는 좋게 느껴졌어요. 별들을 올려다보며 명확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 팀이 몇 시간 후에 도착해요. 그리어 장군이 말했어요. 배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보는 충격 속에서 그들에 대해 거의 잊고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해 뭘 알고 계신가요? 별로 많지 않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전문가들이라고 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일한다고 하고요. 전에 군용 항공기를 수리한 적이 있다고 해요. 한국 군용 항공기죠. 제가 말했어요. 미국 것도 아니고 에어포스원도 아니고요. 그리어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님이 우려하시는 거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달리 선택이 있나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에어포스원을 다시 봤어요. 제 자존심은 우리가 직접 고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 훈련은 외국 기술자들이 기밀 시스템을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 이성은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언제 도착하나요? 0600시예요. 아침 6시요. 시계를 확인했어요. 거의 새벽 2시였어요. 저희를 구해줄 수도 있고 모든 걸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까지 4시간이었어요.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장군님. 그리어 장군이 작은 경례를 하고 걸어갔어요. 저는 에어포스원 옆에서 몇 분 더 혼자 서 있었어요. 비행기 옆면에 손을 올렸어요. 금속이 차갑고 생명이 없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에어포스원 속삭였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너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들을 믿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시도해볼 거야. 바람이 거세져서 텅 빈 활주로를 가로질러 외로운 소리를 냈어요. 4시간 후에 모든 게 다시 바뀔 거예요.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낯선 세 사람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착할 거예요. 기지 건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을 자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다음에 오는 일이 뭐든 준비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본 것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 고장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거였어요. 뭔가 더 나쁜 거였죠. 그리고 내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을 믿고 그 뭔가가 무엇인지 알아내도록 맡겨야 해요. 잠을 별로 못 잤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비틀어진 금속과 타버린 전선들이 보였거든요. 새벽 5시 30분에 잠자기를 포기하고 옷을 입었어요. 독일의 일출은 회색빛이고 차가워 보였어요. 기지 식당에서 쓴 커피를 마시며 시계를 봤어요. 30분 후면 한국 팀이 도착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확히 오전 6시에 제트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큰 군용 수송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어요. 보잉 C-17이었는데 옆면에 한국 공군 마크가 있었어요. 그리어 장군과 함께 활주로로 나갔어요. 비행기 화물칸 문이 열리는 걸 지켜봤어요. 단순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램프를 내려왔어요. 각자 작은 가방 하나와 공구함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게 다라고요? 공구함을 든 3명이 에어포스원을 구해야 한다는 건가요? 첫 번째 남자는 50세 정도 되어 보였어요. 약간 회색이 섞인 짧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똑바로 걸으면서 자신감 있어 보였지만 거만하지는 않았어요. 뒤에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2명이 있었어요. 우리 쪽으로 걸어오면서 첫 번째 남자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성호입니다. 이분들은 제 동료인 박민수 씨와 이준호 씨예요. 영어를 잘했지만 한국 억양이 들렸어요. 정중해 보였지만 별로 인상적이지는 않았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정비사들 같았어요. 람슈타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어 장군이 말했어요. 이분은 마리아 홉킨스 대령입니다. 에어포스원 기술 전문가예요. 한 박사가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홉킨스 대령님, 도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대신 팔짱을 꼈어요. 한 박사님,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미국의 기밀 장비예요. 저희가 승인한 구역에서만 작업하셔야 해요. 어떤 기밀 시스템도 보시면 안 되고요. 하시는 모든 일이 감시되고 기록될 거예요. 완전히 이해합니다. 한 박사가 말했어요. 목소리는 계속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저희는 그냥 비행기를 고치는 걸 도우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실망이나 화가 났다는 표시를 찾아보려고요. 하지만 그냥 참을성 있어 보였어요. 제가 정확히 그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했던 것처럼요. 좋아요. 비행기를 보러 가죠. 활주로를 가로질러 에어포스원 쪽으로 걸었어요. 한국 남자들이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어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활주로, 다른 비행기들, 기지 건물들 말이에요.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건가요?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에어포스원에 도착했을 때 한 박사가 멈춰 서서 비행기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팀원들에게 한국어로 뭔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한 박사가 물었어요. 따라오세요. 비행기 안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여전히 탄 플라스틱과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났어요. 비상등이 모든 걸 으스스한 빨간빛으로 비추고 있었어요. 손상이 가장 심한 메인 전력실로 안내했어요. 파괴된 모습을 볼 때 그들의 표정을 자세히 지켜봤어요. 한 박사가 비틀어진 전력 박스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봤어요. 박민수는 몸을 숙이고 공기 냄새를 맡았어요. 이준호는 벽을 따라 손을 움직이면서 제가 볼 수 없는 뭔가를 느끼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손상이네요. 한 박사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반적인 장비 고장 같지 않아요. 뭔가가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공격한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생각했던 거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비는 고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일이 그거고요. 한 박사가 일어나서 저를 봤어요. 대령님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요? 이 비행기 안에 보안 카메라가 있나요? 그 질문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왜 그걸 알고 싶으세요?
만약 이게 사보타주라면 카메라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사보타주. 그 말이 차가운 뺨맞음처럼 저를 때렸어요. 그런 가능성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장비 고장만 해도 충분히 나쁜데 사보타주라는 건 누군가 대통령을 고의로 해치려고 했다는 뜻이에요. 보안 영상을 확인해 볼게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리에 집중해 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먼저 여기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해야 해요. 한 박사가 공구함을 열었어요. 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도구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 수제품 같았고요. 어떤 건 아주 오래되어 보였어요. 첨단 기술이나 현대적인 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그걸로 에어포스원을 고칠 생각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이 도구들은 제 가족이 3대에 걸쳐 사용해온 거예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때로는 오래된 방법이 새로운 것보다 더 잘 통해요. 청진기 같은데 좀 다른 걸 꺼냈어요. 비행기 벽에 대고 조심스럽게 들어봤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시 들어봤어요. 뭘 하고 계신가요? 비행기의 심장 박동을 듣고 있어요.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어 장군을 봤어요. 저만큼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항공기를 수리하지 않거든요. 컴퓨터와 진단 장비 그리고 공학 매뉴얼을 사용하죠. 박민수는 이제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손상이 가장 심한 곳들의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이준호는 손끝으로 여러 표면을 만지고 있었는데 마치 점자를 읽는 것 같았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어 장군에게 중얼거렸어요. 비행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박사가 듣기를 멈추고 벽의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여기도 손상이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봤어요. 잘못된 게 보이지 않았어요. 벽이 멀쩡해 보였거든요.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 패널을 제거해도 될까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리어 장군이 고개를 끄덕여서 동의했어요. 한 박사와 그의 팀이 조심스럽게 벽 패널을 제거했어요. 그 뒤에서 더 많은 타버린 전선과 녹은 부품들을 발견했어요. 저희 점검팀이 완전히 놓친 손상이었어요. 어떻게 거기 있다는 걸 아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비행기가 말해줬어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빤히 봤어요. 비행기가 말해줬다고요? 모든 것이 소리를 내요. 홉킨스 대령님. 모든 것이 진동을 해요. 듣는 방법을 안다면 기계들이 자신의 문제를 말해줄 거예요. 그 다음 2시간 동안 한국팀은 계속 이상한 점검을 했어요. 귀와 코, 손을 사용했어요. 저희가 본 적도 없는 곳에서 손상을 찾아냈어요. 저희 컴퓨터가 감지하지 못한 문제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무섭게 하는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도구와 이상한 방법을 가진 이 세 사람이 저희의 모든 현대 장비가 놓친 것들을 찾아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 그걸 인정할 준비는 안 됐어요. 저 자신에게도 말이에요. 3일째였어요. 한국팀이 계속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고 저는 매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움직임, 사용하는 모든 도구, 만지는 모든 전선을 말이에요. 모든 걸 노트에 적었어요. 하지만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일을 할수록 그들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거든요. 한 박사가 계속 고개를 흔들면서 팀원들과 한국어로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손상을 발견하긴 했지만 뭔가 다른 것도 찾은 것 같았어요. 말이 안 되는 뭔가 말이에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전에 본 것보다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홉킨스 대령님,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와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에어포스원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오후 햇살이 비행기의 금속 표면을 빛나게 했지만 여전히 슬프고 망가져 보였어요. 한 박사가 저를 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비행기 배 깊숙한 곳에 있는 MK9 통합 제어 모듈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를 보세요. 한 박사가 금속 케이스의 작은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가까이 기울어서 봤어요. 구멍이 너무 작아서 거의 놓칠 뻔했어요. 사람 머리카락 정도 크기였어요. 이게 뭔가요? 이건 장비 고장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폭발로 생긴 거예요. 피가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어요. 폭발이요? 한 박사가 조심스럽게 제어 모듈을 열었어요. 안에서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작은 전선 조각들을 볼 수 있었어요. 너무 작아서 먼지 같았어요. 하지만 한 박사가 핀셋으로 집어서 보여줬어요. 이 전선 조각들은 에어포스원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다른 금속이에요. 다른 종류예요.
작은 전선 조각들을 빤히 봤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누군가 당신의 비행기 안에 폭탄을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트럭처럼 저를 들이받았어요. 근처 상자에 앉아야 했어요. 폭탄이요? 에어포스원의 말이에요. 누군가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확실한가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물었어요. 아주 확실해요. 하지만 더 있어요. 한 박사가 비행기의 다른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엔진으로 냉각수를 운반하는 파이프를 가리켰어요. 이 파이프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걸 발견했어요. 뭔가요? 이물질이에요. 냉각수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과열과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뭔가예요.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장비 고장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고의로 에어포스원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대통령이 탄 채로 비행기를 추락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보안팀에 연락해야 해요. 제가 말했어요. 네. 하지만 먼저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비실로 걸어갔어요. 지상 승무원들이 도구와 예비 부품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한 박사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금속 가루를 가리켰어요. 이 가루는 특수 드릴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드릴이에요. 그리고 이건 작은 나사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저에게는 평범해 보였지만 한 박사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 나사는 미국 것이 아니에요. 동유럽산이에요. 아주 특별한 합금이고요. 특정 나라들에서만 만들어져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유럽 나사요? 냉각 시스템의 이물질이라니요. 제어 모듈의 폭발 장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었어요. 이 비행기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가 이런 장치들을 설치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네. 이 비행기를 아주 잘 아는 누군가요? 의심받지 않고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끔찍한 진실이 머리를 때렸어요. 이건 외부 테러리스트들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부 사람이 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누군가 말이에요. 매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누군가요? 즉시 그리어 장군에게 전화했어요. 30분 안에 정비실이 FBI 요원들,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 군 수사관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무섭고 화난 표정이었어요. 한 박사가 발견한 모든 걸 보여줬어요. 전선 조각들, 이물질들, 동유럽산 나사를 말이에요. 수사관들이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어요. 모든 증거물을 봉지에 넣었고요. 이제 이건 범죄 수사예요. FBI 요원 사라 첸이 말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항공기에 접근한 모든 사람을 확인해야 해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어 장군이 말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을 확인해야죠.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수사관들이 정비사들, 조종사들, 청소팀, 경비원들을 신문했어요. 에어포스원 근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들이 일하는 걸 지켜보며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가 대통령을 해치려고 했을까요? 그날 늦은 저녁 한 박사가 휴게실에서 혼자 앉아 있는 저를 찾아왔어요. 커피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끔찍한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홉킨스 대령님 괜찮으세요? 글을 올려다봤어요. 3일 전에는 믿지 않았던 이 사람을요. 그냥 미국 기술을 베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을요. 방금 대통령의 생명을 구한 이 사람을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했어요. 매일 우리와 함께 일하는 누군가가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한 박사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악은 어디든 숨을 수 있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말이에요. 당신이 그 전선 조각들을 찾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비행기를 고치고 대통령을 다시 태워보냈을 텐데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어요. 다음번에는 사보타주범이 더 성공했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찾아냈어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이 누가 이 일을 했는지 찾을 거예요. 참을성 있는 눈과 안정된 손을 가진 이 친절한 사람을 봤어요. 한 박사님, 사과드려야겠어요. 무엇을요? 당신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한 박사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신뢰를 얻어야 해요. 당신은 그걸 해냈죠. 그 오래된 도구들과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대 사보타주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의 현대 장비로는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방법들로 문제들을 찾아내기도 해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때로는 새롭고 오래된 게 더 나아요. 보통은 함께 일하는 게 최고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비행기를 혼자 고치려고 했다면 진짜 문제를 놓쳤을 거예요. 대통령을 다시 위험 속으로 보냈을 테고요. 내일 수리를 시작해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진짜 수리를요. 고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이 비행기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대통령이 안전하다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한 박사와 함께 앉아 있으면서 중요한 뭔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말이에요. 3일 전에는 기술과 신뢰, 그리고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당신을 구해주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아는 게 하나 있어요. 한 박사와 그의 팀은 단순히 훌륭한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웅이에요. 이틀 후 FBI가 배신자를 찾아냈어요. 이름은 토머스 라이언 대령이었어요. 5년 동안 에어포스원 정비 일정을 담당해온 사람이었어요. 저와 수십 번 점심을 함께 먹었고요. 가족, 경력, 은퇴 후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는 대통령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수사관들이 그의 사무실에서 모든 걸 찾아냈어요. 기밀 정보가 가득한 USB들이요. 외국 요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은행 기록들도요. 심지어 사보타주 장치를 어디에 설치할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까지 말이에요. 그들이 그를 체포했을 때 라이언 대령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 같았어요.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울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모든 걸 자백했어요. 도박 빚이 있었어요. 그가 수사관들에게 말했어요. 돈을 갚지 않으면 제 가족을 해치겠다고 했어요. 외국 요원들이 돈을 제안했어요. 정말 많은 돈을요.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창문을 통해 신문을 지켜봤어요. 제가 믿었던 이 사람,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넘긴 거였어요. 역겹고 화나고 슬펐어요. 모든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 자신을 불쌍히 여길 시간은 없었어요. 한 박사와 그의 팀이 밤낮 없이 에어포스원을 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들 바로 옆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 팀은 단순히 비행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 박사가 전력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재설계했어요. 박민수는 냉각 시스템을 개선해서 더 조용히 작동하게 만들었어요. 이준호는 제어 회로를 업그레이드해서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들이 바꾸는 모든 것을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기존 방식이 왜 좋은지,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 왜 더 나은지 보여줬어요. 공학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기술들을 가르쳐줬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나란히 일하면서 한 박사가 말했어요. 최고의 수리는 기계를 전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전통 도구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벽 안의 문제를 들을 수 있는 특수 청진기요. 금속을 통해 열을 느낄 수 있는 민감한 온도계요. 느슨한 연결을 찾는 진동 감지기요. 처음에는 이런 구식 도구들을 사용하는 게 바보 같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이런 도구들이 컴퓨터가 놓치는 문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현대 장비가 볼 수 없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6일간의 작업 후 시험 비행 시간이 되었어요. 에어포스원에 오르면서 긴장됐어요. 만약 뭔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뭔가 놓친 게 있다면? 수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하지만 엔진이 시동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비행기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항상 기내를 흔들던 진동이 거의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두통을 주던 엔진 소음이 없어졌어요. 부드럽게 이륙해서 독일 하늘로 올라갔어요. 모든 시스템을 모니터링했는데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완벽보다 더 좋았어요. 같은 비행기 같지 않네요. 아담스 기장이 조종석에서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기계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에어포스원이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날고 있었어요. 한국 팀은 단순히 사보타주 손상을 고친 게 아니라 모든 걸 개선한 거였어요. 착륙했을 때 한 박사가 활주로에서 작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은 어땠나요? 그가 물었어요. 완벽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완벽 이상이었어요. 그날 저녁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나라와 한국 팀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한 박사, 박민수, 이준호와 악수하는 걸 지켜봤어요. 단순히 비행기만이 아니라 아마도 대통령의 생명을 구한 이 겸손한 세 사람과 말이에요. 당신들의 기술과 헌신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말했어요.
미국은 끔찍한 비극을 겪었을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한 박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친구들을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대통령이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홉킨스 대령, 이 수리 임무를 감독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하지만 실제 일은 모두 이분들이 하셨어요. 때로는 최고의 리더십은 언제 따라야 할지 아는 거죠, 대통령이 말했어요. 그들을 믿기로 한 선택이 옳았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 한 박사와 함께 마지막으로 비행기 쪽으로 걸었어요. 에어포스원이 활주로에 앉아서 대통령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정상적으로 깜빡이고 있었고요. 엔진들이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다시 살아있어 보였어요. 한 박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요, 홉킨스 대령님? 일주일 전에는 한국 기술이 그냥 미국 아이디어의 싸구려 복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에게 가르쳐 줄 게 없다고 생각했고요. 모든 걸 잘못 생각했어요. 한 박사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의 기술은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결합하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래된 지혜와 새로운 과학이요. 미국 방식과 한국 방식의 결합이요. 경쟁하는 대신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주 현명한 말씀이네요. 한 박사가 말했어요. 당신에게서 배운 거예요. 에어포스원에 도착해서 한 박사가 일주일 전 제가 했던 것처럼 비행기 옆면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금속이 우리 손 아래에서 따뜻하고 살아있게 느껴졌어요. 이제 안전하게 날 거예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비행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서로를 믿는다는 걸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2주 후 저는 펜타곤 지하에 있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같은 컴퓨터 화면들, 같은 깜빡이는 불빛들, 일하는 동안 식어버린 커피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났던 그 사람과는 달랐어요. 제 책상 위에는 에어포스원 옆에 서 있는 한 박사 팀의 사진이 있어요. 그 옆에는 한 박사가 선물로 준 한국산 수리 도구들이 있고요. 컴퓨터가 볼 수 없는 문제들을 찾기 위해서라고 카드에 적혀 있었어요. 이제 매일 그 도구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독일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해요. 최고의 해결책은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첨단 기술을 가지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만큼 겸손한 데서 나와요. 당신과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과도 함께 일하는 데서 나오죠. 샌더스 장군에게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는 정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신뢰와 협력은 어떤 기밀 기술보다도 더 가치 있습니다. 오늘 에어포스원의 비행을 모니터링할 때 한 박사와 그의 팀을 생각했어요. 그들을 알기도 전에 판단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리고 미소를 짓게 됐죠. 한국 어딘가에 미국의 대통령을 구하고 비행기를 고치고 고집 센 미국 대령에게 배울 게 항상 더 있다는 걸 가르쳐준 겸손한 영웅 3명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우리는 친구라는 점이에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